자, 풍동고등학교 2학년. 자, 들어갑시다. 자, 30 몇 번부터죠? 35번. 여기 35번. 왜? 정희쌤 왜 들어왔다 나왔어? 아. 자,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3개만 합시다. 자,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 어떤 것도 트릭이 여기서 트릭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트리키라는 단어예요. 이게 트리키. 까다로운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까다로운인데 이게 IER로 바뀐 거죠. 더 까다로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더 까다롭거나,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어떻게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또는 그 다음에 일루시브란 단어가 나와 있죠. 이건 일루드에서 회피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게 뭐지 하고 알렸는데 회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알아차리기 힘든이란 뜻이에요. 일루시브란 단어 이해하겠어요? 알아차리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왜 이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루드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회피하다, 피하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루드란 단어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길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깔아차리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면. 그래서 더 까다롭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뭐보다? 이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MB, 질투심이야. 그죠? 질투, 시샘. 이런 거죠. 질투나 시샘,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이게 가장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 it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구별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discern. 구별하다 선생님, distinguish 있잖아요. 근데 그거 써도 돼요. 어떤 것, 질투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죠? 이런 걸 인식하는 것. 그죠? 구별하다도 있고, 이게 뭐가 있냐면, 인식하다도 있어요. 구분하다, 인식하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뭐냐?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모티베이트니까.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질투를 갖다가 인식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인식하다로 가야겠네요. 구별하다보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은 그죠?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투라면 다 보통 무슨 질투라고 생각해요? 저거죠? 남녀 간의 질투. 그것만 생각하는데 또는 시샘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죠. 야, 저 자식 혼자서 요번에 로또 됐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촉구하고 재촉하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스티뮬레이트 뜻이죠. 여기서는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자극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하고 프로모트의 뜻이죠. 여기서 이 모티베이트는.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루시브니스, 이거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러한 알아차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러한 알아차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결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의 결코 직접적으로 이런 질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질투를 표현하지 않냐면 이런 질투, 우리가 느끼는 질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대신 빠져 있죠. 그죠? 우리가 느끼는 질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자, 질투는 이런 것을 수반합니다. 질투는 이런 것을 수반한다는 거죠. 나는 그죠? 뭐를 수반하냐면 요런 admission 하면 뭐겠습니까? 인정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질투는 인정을 수반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이냐면 바로 우리가 열등하다는 그죠? 우리가 열등하다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죠? 어디에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우리가 이거는 높이 평가하다, 소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무언가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다, 열등하다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별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한다는 건 내가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 내포하지 않는 거죠. 자, 질투는 수반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을 수반합니다. 대신 뭐냐? 요러요러한 인정이죠. 요렇게 요러요러한 인정. 그죠? 우리가 열등하다는 인정이죠.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열등하다는 인정. 동격의 대시죠. 얘는. 볼 것도 없잖아요. 위치 같은 걸로 못 바꿨어요. 동격의 대시니까. 이해되겠죠? 동격이 되니까 위치 같은 걸로 못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인피리어는 뭐뭐보다 열등하냐. 그지? 이거는 댄 쓰면 큰일 나요. 댄은 안 써요. 얘는요. 인피리어, 주니어 얘는 뭐뭐보다 할 때 to를 써야 돼요. 댄 쓰면 안 돼. 자, 또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댄 쓰고 싶으면요. 여기 레스 같은 거 쓰면 돼요. 레스. 덜하다, 못하다. 그죠? 자, 어떤 것?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 높이 평가다. 여기 뭐가 없죠? 그 다음 이게 일로 나간 거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평가는 무언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도니 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도 별표 문장이죠. 뭐는 인정하는 것, 이러한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 너무 연결이 잘 되죠. 이게 왜 별표냐? 나도니가 문장 앞으로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it is not only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It is not only painful이어서 not only가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일 뿐만 아니라 이거 도치된 거죠. 뭐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얘도 가짜 주어예요. 어쨌든 이게 진짜 주어죠. 이것도 인정하다죠. 뭐를 인정해? 이러한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훨씬 비교급 강조죠. 이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도 가짜 주어입니다.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훨씬 더 나쁘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내포를 못 하는 거야. 인정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누군가가 아는 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색을 안 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저게 질투구나. 저건 나에 대한 질투 때문에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건 되게 힘든 거야. 타인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철들었나 봐. 실은 그게 누군가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왜? 사람들이 내포하질 않으니까. 내색하질 않으니까. 여기 있잖아. 간단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질투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스스로에게 쪽팔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는 건 더 쪽팔리니까. 이해됐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보시면 4번이 답이죠. 여기서는 4번은 2, 3,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2번, 4번이 3번이 연결이 너무 잘 됐잖아요. 답은 4번이죠. 그죠? 해석만 해보면 질투는 또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죠?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cast the evil eye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evil eye 하면 사악한 눈, 악마의 눈이니까 안 좋은 눈길을 그들이 시샘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설사 어떻게 unwitting이란 단어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부지불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알겠죠? without knowing이에요. 알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질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evil eye 아주 안 좋은 그런 눈을 갖다가 눈길을 던지다예요. 캐스트하면 던지기 때문에 또는 envious person 시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즉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감정으로부터 그래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갑자기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문장이죠. 4번은 그래서 지워버리고 따라서 뭐 하자마자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그죠? 처음에 초기에 이런 뜻이죠. 처음에 질투에 처음에 경험 초기의 경험 이런 뜻이죠. 초기의 그런 느낌을 경험하자마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죠. 그죠? 디스가이즈가 위장하다죠. 그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장하려고 동기가 부여됩니다. 이시 가리키는 건 질투가. 그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갖다 위장하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 건 제일 질투해서가 아니야. 친구인데 질투한다 그러면 쪽팔리잖아. 가장 좋아하는 친구야. 근데 쟤는 좋은 대학에 가고 나는 좀 못 갈 것 같은 거야. 질투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그것을 위장하도록 동기가 부여됩니다. It is not envy.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라 그죠? 자 봅시다. But unfairness는 불공정함이죠. distribution 분배에 대한 불공정함. 이거는 뭐예요? 재화죠. 상품이죠. 이거는 attention 하면은 주의, 집중 이런 거죠. 그러면 상품과 이거 주의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이라고 그랬네. 그죠? 관심, 상품이나 관심의 그죠? 분배에 있어서의 불공정함이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그죠? 어디에서 이 불공정에 대한 또는 심지어 이것도 화야 화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 질투라는 처음에 최초의 감정을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장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죠? 위장하도록 동기가 부여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첫 질투의 첫 감정을 위장시키는 거죠. 그것은 그죠? 뭘로 위장하게 되냐면 질투가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는 처음에 이게 뭐야? 질투의 감정이었잖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가 아니라 나데이 버피죠. 이제 뭐가 돼?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동기를 부여하는 것. 바로 상품이나 관심에 있어서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공정함. 나는 불공정한 게 억울해서 나는 이걸 못 견디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성취하겠다는 거지. 또는 분노. 그죠? 이런 불공정에 대한. 심지어 화. 이런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지.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 세상 족같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하자면. 아니 친구도 그러잖아. 그러면서 실은 질투인데. 자기는 자기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 내가 당하고 싶진 않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 자, 넘어갑시다. 다음 거. 랩을 얼마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합니까? 어? 아, 그런가? 근데 시계가 없다? 나 지금 시계가 갑자기 왜 맛이 가버렸냐? 신기한 일이 있어? 자, 가봅시다. 두 개만 좀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칠 권리는 여기까지 주어져? 이칠 권리야. 있다가 아니라 이칠 권리는 수동부정사가 나왔어. is a right. 이런 권리입니다. 구분되는 권리입니다. 다른 것과 구분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뭐와 구분되는 권리예요? 그럼 한번 그죠? 이것과는 구분되지만 연관되기도 하는 권리야. 잘 봐봐. 여기서 벗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from 그 다음에 to 이렇게 뭐에 연결될까? right에 연결되는 거야. 이런 권리와는 구분되는 권리이지만 이런 권리와 연결되는 권리이기도 하다는 거야. 뭐와? 프라이버시 사생활권이죠. 사생활 보호. 이칠 권리라는 거는 사생활 보호랑은 다르다는 뜻이야. 사생활 보호와는 구분되는 권리이긴 하지만 또한 어떻게 되는 거야? 연관되는 권리이기도 하는 거야. 사생활 보호와. 이해되겠어요? 자, the right. 이 사생활 보호권은 사생활권은요.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권리라는 거야. 어떤 것? 비공식적, 그죠? 정보적, 전통적으로 정보에 대한 권리예요. 사생활이라는 거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는 거는 다른 것들 중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라는 거야. 전통적으로서 뭐로서 간주되어지는 보호되고 개인적인 것으로서 간주되어지는 다시 한번 간주되어지는 정보 그죠? 또는 이런 것으로서의 정보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그죠? 여겨지는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보호되거나 개인적인 것으로서 간주되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권리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야. 그죠? 어떻게 드러나지지 않을. 그죠? 다시 한번
보호되고 개인적인 것으로서 드러나지 않을 개인적으로서 간주되어지는 그런 정보에 대한 권리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야. 사생활권은 바로 내 정보를 지키고 하는 거야. 내가 오픈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오픈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집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집의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있죠. 내 침실에서 나는 어떤 인형을 쥐고 있는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자, 이 상황에서 요거 첫 문장 잘 보세요. 두 개가 어려웠습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사생활권과는 다르지만 그것과 연관돼 있고 사생활권에 대한 먼저 정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거. 자, B로 먼저 가보시면 The right,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권이 바로 이런 거 정보에 대한 권리라면 잊혀질 권리는 is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제 사생활권과는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적용됩니다. 정보 어떤 정보냐? 아까 전에는 오픈되지 않을 정보죠.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공공 영역이죠. 공공 영역. 알겠죠?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아까 전에는 개인 정보였잖아. 퍼스널한 거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인포멀한 거, 자신의 내적인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그런 정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지. 방향성이. 자, 잊혀질 권리는요, the right to be forgotten은요, 널리, 그죠? 널리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냐?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게 정의되다죠. 그죠? 뭐로서 정보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을 권리인 거예요. 뭐로부터? 특정 시점에, 시간상 특정 시점에 관한 정보예요. 시간상 특정 시점으로부터의 정보에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그런 권리. 내가 잊혀지고 싶은 흑역사가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다가 자꾸 그 사진만 자꾸 띄워놓는 거야. 난 그 사진을 없애고 싶은 거야. 그게 잊혀질 권리인 거야. 알겠죠? 또 내가 인생에 굴곡이 있어. 30대는 이만큼뿐이, 30대는 실패했어. 하지만 40대는 많이 올라갔어. 50대는 또 실패했어. 60대는 또 많이 올라갔어. 뭐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항상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잊혀질 권리. 이 시점에서의 자기의 잘못했던. 잊혀질 권리가 처음에 왜 나왔냐면 범죄 기록 가지고도 나왔어요. 한번 실수해서 전과를 저지른 거야. 그랬는데 그게 영원히 따라붙는 거야. 이 사람 완전 괘씸했거든?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고통받는 게 맞는 것인가? 장발장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촛대 하나 훔쳤는데 그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평생 도둑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죄과에 비해서. 그죠? 완전히 괘씸해서 잘 살고 있는. 이때 이게 잊혀질 권리. 자, 그 다음 거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A번 가보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문장 구조,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에 다 나오겠지만 이건 어려운 걸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One motivation, 하나의 동기, 그죠? 그러한 권리의 하나의 동기는요, 그러한 권리, 잊혀질 권리죠.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것의 하나의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allow A to가 나와야겠네. 개인이 이동하는 것이, 그지? 그들의 삶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뭐가 아닌 것이 아니라 not to be defined,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시기, 그들 삶에 있어서의 특정 사건이나 아까처럼 도둑, 그죠? 이것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인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들의 삶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죠? 허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락하는 것이지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그죠? 몇몇 국가에서. 어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이런 곳에서 이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뭐가 인정되었냐면 이런 것이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에 범죄의 컨빅션한 유죄 판결. 범죄, 이 형사예요. 형사 유죄 판결. 범죄죠? 형사 유죄 판결. 전과입니다. 이것조차도 어떻게 된다? 결국 보내줘야 된다. 결국 보내줘야 된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 잊혀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같은 의미죠. 그리고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그죠? 라는 것이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게 인정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랫동안 이게 인정되어요. 물론 범죄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들이 있죠. 악질 범죄들, 그죠? 특히 이 재범률이란 것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성범죄 쪽은 분명히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범률이 워낙 높아요. 그죠? 성범죄. 네. 이게 모르겠어요. 재범, 난 법률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자팔찌 부착인 이런 게 하는 거잖아. 성범죄만. 나도 잘 모르겠다니까? 그런가 보지. 한마디로 나한테 묻지 마. 범죄 전문가한테 물어봐. 선생님들. 근데 다만 거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전자팔찌 부착하고 막 무슨 공개 명령 공개하고 뭐 이러잖아. 10년간 공개하고 막 이러잖아. 이사하면은 그 여성 가족분과 거기 들어가면은 그 우리 동네 성범죄자 에서 나오잖아. 그런 게. 찾아보면 나와요. 집에 얼굴 몽타주랑 해서 종이도 보내주고 머리 있어서 그래서 뭐 어느 동에 사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다 그 걱정하죠. 여기 이 여기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었는데 이 근처에 최고 많다. 일산동. 녹화되고 있지? 흥동보다는 가장 성석동 그쪽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나도 모르지. 자, 아니 내가 찔리는 게 뭐가 있어?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찔리는 게 뭐가 있어? 무슨 전문가?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용감한 형사들인가? 그거 있어요. 범죄 분석 프로그램. 자꾸 딸이 보길래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꼬마가 자꾸 그걸 봐. 재밌대. 그러니까 이 웃긴 놈이야.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뭘 또 억질러가지고 또 난리가 났냐고 우리가. 알았어. 자, 디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잊혀질 권리죠.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랑 같은 거죠. 이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번 가보면 the right 잊혀질 권리는요. 때때로 come into conflict 충돌한다 이거예요. 여기 이 동사가 아니죠. 때때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뭐와 충돌할 수 있나요? 바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죠. 나는 저 자식이 어딘지 계속 알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잊혀지고 싶고, 그죠?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공식적인 예외가 있어요. 그죠? 잊혀질 권리의 공식적인 예외. 공식적인 예외가 때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게 아까 방금 얘기한 그런 무슨 팔찌 부착하는 거, 성범죄자들. 그 다음에 공공보건 이유로. 알겠죠? 이거는 공중, 건강이죠? 공중 건강을 이유로, 공중 보건을 이유로, 알겠죠? 그런 이유로서 때때로 공식적인 예외가 잊혀질 권리인데 공식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공중 보건이면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 걸렸던 경우 전염병력 같은 거, 전염병력 같은 건 모았지만 에이즈 같은 건 지금도 있지 않나요? 등록이 돼가지고 그죠? 이런 거는 자, 잊혀질 권리가 안 되죠. 계속 보관이 돼야죠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이 범죄 저지르고자 하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헌혈만 하고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 되겠어요. 그죠? 안 돼요. 아직까지는 못 고쳐요. 평생 에이즈 환자로 살아야 돼요. 조심하고.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좀 자신의 그런 원인을 되는 행동을 했어. 그렇게 되는 거는 지가 잘못한 거라고 하지만 수혈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에. 그런 범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37번입니다.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 있습니까? 시계를 보다 안 보니까 조금 어이구. 자, 지금 랩 하다가 자꾸 이거 하는데 자꾸 물어봐서 랩을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선생님? 아니, 끊어도 돼요. 궁금한데 끊어야죠. 자, 봅시다. 경제학자에 있어서 알아낸 경제학자예요. 랩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의 선호 구조를 갖다가 알아내는 것에 성공한 경제학자에게서 하필 랩 하려고 그랬더니 또 어려운 내용이네요. 봐봐. 어떤 사람의 선호잖아. preference, 선호 구조를 갖다가 피규어 알아냈는데 성공한. 선호 구조를 왜 알아내? 무슨 변태야?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이게 선호잖아. 뭘 좋아하는지. 이게 저 사람이 그걸 왜 좋아하는지. 선호 구조를 알아내다잖아. 피규어아웃이. 알아내는데 성공한 그런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자, 그게 뭐야? 이걸 설명하는 거지. 선호 구조를 알아낸다는 게 뭔데라는 걸 얘네도 모르겠는 거예요. 원어민도. 이 말 뜻이 뭔지 모르겠죠. 그죠? 선호 구조를 알아낸다는. 그걸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뭘 이해하냐면 만족이. 그죠? 어디에서? 한 제품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얻어지는 만족이, 그지? 만족이 다른 제품을 소비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 큰지 안 큰지를 갖다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거야. 즉, 저 사람은 뭐 사면 좋은 줄 알아? 저 사람은 신발 사주면 최고로 좋아해. 이런 거, 선호구. 그 사람은 신발을 선호하는 거지, 상품 중에서. 신발을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백이 최고야. 그 사람은 가방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있지. 남자들도 스니커즈에 환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스니커즈 중에 저기 운동화 있잖아. 그 중에 특히 농구화 같은 거에 환장해서 그걸 수집하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레고에 환장하는 사람도 있고. 선호 구조죠. 그게 뭐야? 바로 어떤 상품을, 이건 상품의 뜻이죠.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그 만족이, 그죠? 더 큰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거. 그죠? 뭐보다 더 큰지 아닌지, 이때 된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죠. 이때 이거는 satisfaction을 받는 거죠. 이렇게 5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지?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다른 상품에 대해서 얻어지는 만족보다 더 큰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경제학자에 있어서, 이걸 안 하는 경제학자에 있어서, 자, 행동을 뭐의 측면에서? 변화의 측면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어디에? 기저에 놓인, 기저에 놓인 거야. 그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이거는 기호야, 기호. 좋아함과 싫어함이야. 그죠? 좋아함. 이건 혐오. 알겠죠? 그 사람 그 행동 밑바닥에 놓아진 좋아함과 혐오에 있어서의 그 변화라는 측면에서, 요런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저에 놓인 좋아함과 혐오라는 그런 것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되게 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뜻이 뭔 말인지 안 갈 거야. 자, 계속 한번 가볼게.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 뭐냐면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 아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 아기에 관한 얘기, 요즘에 아기 안 낳잖아. 그치? 요즘 우리나라 큰일 났어. 진짜 망하게 생겼어. 지금 심각해. 너무 심각해. 아기 출산율이, 선생님 때만 해도 출산율이 두세 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 0.7명인가 이렇잖아. 이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기저에 놓인 옛날에는 아기에 대한 호감이 더 컸는데 지금은 아기 자체에 대한 호감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기저에 놓인 좋아함과 혐오의 변화의 측면에서 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꽤 문제가 있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감을 2.0이라고 하자. 이렇게 2.0. 옛날에는 호감보다 더 나은 거야. 어떤 사람들 다 나쁘니까. 지금 호감은 여전히 똑같은 거야. 아기에 대해서는 아기에 대해서 옛날엔 좋아했고, 옛날엔 좋아했던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지금은 아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 말이 안 되잖아. 인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신생아에 대한 호감 정도는 같을 거란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아기 왜 이렇게 작느냐? 요 호감의 정도, 기저에 놓인 호감의 정도는 같지만 다른 재반 상황이 변화된 거지. 아기를 하나 기르는데 너무 힘든 거야. 잘 기를 자신이 없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학원 보내주시는데 조금만 비싸면 막 100만 원 돈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우리 딸 아들 보내고 싶은데 100만 원씩 내가 될 자신이 없는 거야. 만약에 둘이면 200씩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속상하잖아. 그렇게 기를 자신이 없으니까 애기를 안 낳는 거야. 집도 그렇게 마르기 힘든데 살기가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굉장히 실은 아기를 안 낳는 지금 이유가. 집값 너무 비싸. 아기 기르다 보면 아기가 대학 갈 때까지 뭐 얼마? 5억인가 9억이었는데 그 돈 모으면 집 살 수 있잖아.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자기들끼리 일단 그 돈 모으면 해외여행 가잖아. 자기들 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 이거지. 그리고 아기한테 이 힘든 세상 물려주기 싫다는 거야.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기도 한데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지. 아기에 대한 혐오가 이게 기호와 혐오가 바뀌진 않았다는 거야. 자, 그 내용이야. 조금만 더 가보자. 자, 웹으로 할게요. 이제 내용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3번, B번 이제 B바 먼저네요. 가보시면 그 아규.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기 베이비 붐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비 버스트 이건 급감 감소를 얘기하는 거야. 아주 버스트는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급락이라고 그러죠. 급감이라고 합시다. 출산율 급감. 자, 이거는 베이비 붐이니까 호황이죠. 호황, 화랑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막 많이 났던 베이비 붐 시대나 베이비 급감 시대가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요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의 결과다? 바로 증가나 감소의 결과이다. 어떤 거 대중들의 내재된 뭐에 있어서의 대중들의 내재된 취향이죠. 아기에 대한 취향에 있어서의 이해되겠습니까? 아기에 대한 취향에 있어서의 처음엔 증가였고 이 베이비 부모 시대는 그 다음에 이게 아기에 대한 그 호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기보다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변화 때문이다. 상대적인 가격에 대해서 그죠? 그때보다 아이 기르는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거죠. 상대적인 비용에 있어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디에서 안정된 선호를 배경으로 즉 안정된 선호라는 건 아이에 대한 선호는 바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끊는 거지. 안정된 선호를 배경으로 해서 in the background 이걸 배경으로 해서 상대적인 가격계 아기의 키우는 비용에 있어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안정된 선호가 아니라 내재된 아이에 대한 취향 자체가 인간의 취향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주어야. 동사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길어. 이해되겠어요? 그 주어 찾기 나고 힘들었지. 수미는 안 쉬어지지. 주어 같은데 주장하는 것은 왜 이렇게 동사가 안 나오고 여기 있는 거야. 자, 뭘 났다? 사회학자들을 어떤 상태로도 사회학자들을 갖다가 불편한, 불완전한, 알겠죠? 사회학자들을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 위치에다가 둔다는 거야. 즉 사회학자를 불안정한, 알겠죠? 불안정한 위치에 두게 된다는 거야. 사회학자가 잘못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C 가서 자 경제에서 여러분이 지금 아는 티를 안 내니까 빨리 못하겠잖아. 그러한 주장은요, 그죠? 출생률에 있어서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그 다음 멋진 얘기를 해요. 동등합니다. 출생률에 있어서 그러한 주장은 누가 이럴 수 있잖아. 에이 설마 선생님 애기에 대해서 선호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조사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것과 동일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은요. 이때 이건 무슨 이게 전치사예요. 이퀴발런트 투 하면요. ing가 나온 거 잊지 마세요. 이퀴발런트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 ing 전치사의 투예요. 이것과 동등하다는 거야. equal to랑 비슷하는 거야. equal to. 다음에 ing. 자, 뭐에 동등하냐면 이건 뭐야? 급등이죠. 그죠? 오르는 것과 상승과 하락이 어디에 있어서 모텔리티 하면 사망률이야. 알겠죠? 사망률에 있어서의 상승과 하락이 어떻다? 이것의 탓으로 돌려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의 탓으로 돌려지는 겁니까? 이것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하다는 거야. 바로 내재된 욕구의 변화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내재된 욕구에 있어서의 변화라의 탓으로 돌려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지금은 어때요? 낮잖아요. 옛날에는 높았잖아요. 그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같다고 봐야 되잖아. 옛날에는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죽음에 대한 욕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금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아니죠. 사망률은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같죠. 이거는 선호의 등락이 있을 수가 힘들죠.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뭐가 들어갔어요? 상대적인 비용에 있어서의 뭔가 상대적인 어떤 비용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률에 있어서의 급등과 등락을 어떻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뭐에 타서 돌리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죽음에 대한 내재된이죠. 우리 내재된 욕구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의 그죠? 증가에 타서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for an 어떻게 되겠습니까? for an economist 어디에서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학자에 있어서 수익과 가격의 변화는요. 뭐라기보다는
취향에서의 변화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재적인 취향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수익과 어디에서 가격에서의 변화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아기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는 거지. 자, 마저 가보시면 채원이 알겠어? 마지막으로 가보면 자, 수입이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갖다가 원한다는 거야. 왜?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월 수입 1억이야. 10명이든 어쨌든 뭐 키울 수 있잖아. 수입이 오르면 따라서 사람들은 더 많은 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보다시피 그 다음에 더 많은 만족, 또 당신이 유일시를 나중에 보는 것처럼 또는 더 많은 만족, 아이로부터 얻어지는 더 많은 만족을 원합니다. 더 많은 아이나 아이로부터 나오는 유래되는 이죠. 아이로부터 유래되는 이끌어지는 이렇게 더 많은 만족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설사 뭐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이에 대한 욕구가 어떻다 할지라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수입이 있다 보면 아이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라든지 더 많은 아이를 자체를 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오늘 한 36번, 37번 이건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다 나오지만 이 중에서 특히 열심히 먼저 공부하세요. 네.